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상황별 트러블샷 극복입니다. 라벨을 치고 싶은데 드라이버 잘 치고 아이언 잘 쳐서 18홀 내내 파운시키면 너무 좋겠지만 아까 배제이 프로의 레슨에서처럼 힘이 들어가서 앞핀인데 짧아서 정말 요만큼 부족해서 벙커 턱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우측으로 조금 더 가서 내려가서 정말 트러블 상황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는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연습장에서 어프로치를 연습만 했지 거리감 연습만 했지 경사면에서 연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어프로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경사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트러블 어프로치는요, 정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에이밍만 잘 서도 70% 이상이 성공이에요. 그 에이밍 하는 법도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제가 할 거는 발끝 내리막인데요. 발끝 내리막은요, 정말 프로들도 싫습니다. 그죠? 어려워. 내리막, 네, 내리막 라인 정말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 중에서 만나기 제일 싫은 거는 발끝 내리막, 왼발 내리막, 복합 라인 내리막. 내리막은 다 싫어요. 정말. 근데 아마추어 분들도 내리막 정말 어려워하시죠. 이렇게 발끝 내리막이 딱 왔어요. 뭐 포대 그린에서 짧았거나 아니면 벙커턱일 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이 발끝 내리막에서는 생각해 주실 게 첫 번째 스탠스의 폭입니다. 발끝 내리막이라고 내가 불안하잖아요. 네. 불안해서 이렇게 좁게 서서 내가 내리막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컨택을 하려고 짧게 잡고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러면 짧게 잡았기 내 발보다 공이 밑에 있죠. 네. 근데 그래 놓고 짧게 잡으시면 여기서 허공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채가. 그죠? 허공으로 다닐 수 있어서 무조건 내리막이다 하면요. 스탠스의 폭을 넓혀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스탠스의 폭을 넓혀야 내가 안정감 있는 어드레스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리막인 어드레스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불안한데 좁게 서게 되고 체중이 앞으로 쏠리게 된다면 내가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은 경우가 생기고 또 심지어 힘이 없으신 분들은 고꾸라지면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나이에 오게 됐을 때는 스탠스 폭을 넓혀주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넓히고 이렇게 치면 자 어디로 갔죠?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죠. 이렇게 치시는 분 많아요. 왜? 맞아요. 컨택은 되니까요. 불안하니까 컨택을 하고 이렇게 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샷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리막 라인도 그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내리막 라인인데 왜 슬라이스가 나야 되잖아요. 왜 왼쪽으로 가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샷을 할 때, 큰 샷을 할 때, 100야드 이상일 때는 슬라이스가 나는 라이예요. 왜냐면 내려오는 궤도가 보세요. 평소대로 쓰면 한 이 정도로 서겠죠? 그죠? 근데 여기보다 채가 많이 내려갔어요. 내려갔으면 궤도가 분명히 아웃에서 인으로 찍혀 맞을 수밖에 없고요. 맞추려고 몸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라인은 슬라이스가 날 수 있지만 어프로치, 그린 주변 어프로치 30m까지만 볼게요. 거기는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머리가 따라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궤도가 작아지면요. 아웃인으로 들어올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리막이지만 핀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려면 저 보면 머리를 그대로 이렇게 놓고 치시면 핀으로 이렇게 가요. 그죠? 그러네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여기서 하체 고정, 하체 폭을 넓혔죠. 스탠스를 넓히고 머리는 정말 우리 연습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 샷할 땐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발끝 내리막에선 해주셔야 돼요. 발끝 내리막에서는 그냥 팔로만 머리 두고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이러면 이렇게 핀으로 가요. 자세가 전혀 다른데요? 네.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그 머리 고정, 스탠스 넓히고 그리고 팔로만 치셔야 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체중 이동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체중 이동 하지 마시고 그래도 샷이니까 체중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순간 생크날 수도 있어요. 내리막 라인에서는 생크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생각하실 거 발끝 내리막은 스탠스 폭을 넓혀주자. 체중은 좀 뒤에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내 발보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립은 길게 잡아주세요. 짧게 잡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네. 길게 잡고 머리 고정 그리고 팔로만 치세요. 우리 처음에 할 때 똑딱이 배우잖아요. 똑딱이처럼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들어갔어요. 자, 머리가 같다면 들어가지 않았겠죠. 네. 여기서 스탠스 넓게 서시고 퍼터할 때 체중 이동을 한다거나 머리가 가지 않잖아요. 네. 자, 발끝 내리막은 스탠스 넓게 서고 머리 고정, 그립 길게 잡고 팔로만 스윙. 그래서 내가 쳤을 때 그냥 똑딱이 치는 느낌. 처음에 이게 할 때 이렇게 똑딱볼 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쳐주셔야 합니다. 그럼 발끝 내리막은 됐는데 이제 왼발도 내리막이 있어요. 까다로워요. 왼발 내리막. 네. 정말 싫습니다. 이게 왼발 내리막으로 지금 가 볼 텐데요. 왼발 내리막으로 갈 때는 또 주의해 주실 게 달라요. 김세현 아나운서 코스 네. 나가서 뭐 발 내리막, 왼발 내리막 이런 거 만나잖아요. 만나죠.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어때요? 그냥 너무 이상한 샷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치는데 뭐 이런 내리막에선 이런 구질이 나오고 이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드레스 어떻게 잡아야 되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렵긴 어렵죠. 피하고 싶죠. 네, 저희들도 피하고 싶어요. 내리막은 정말 피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핸드 드롭해서 좋은 데 놓고 치고 싶고 그런데 또 프로인지라 그럴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알려드리긴 하죠.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왼발 내리막은 여기 보세요. 보시면요. 이러신 분 있어요. 내리막이네? 이렇게 막 특이하게 막 스탠스 잡으시는 분 네. 있습니다. 왠지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빼고 막 이렇게 잡으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쓰시잖아요. 다 여기 쳐요. 정말 이렇게 넓게만 쓰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치지 마시고 이것도 체중 이동하지 마시고 그냥 쳐보세요라고 하면 그래요? 그럼 그렇게 쳐볼까 하시면서 어드레스가 똑같이 들어가죠. 샷이랑 똑같이 들어가면 보세요. 평지에서는 여기에 맞겠지만 오른쪽이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궤도대로 가면 우측에 맞는 게 맞아요. 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연습 스윙을 신나게 하시다가 실제로 들어갈 때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뭘까 하고 이렇게 다리에 걸린 거 있다 없다? 있죠. 있어요. 날려보시면 보세요. 신나게 치려고 하는데 맞았어. 나 연습 스윙했어. 네, 너무 이러신 분들 부끄럽게. 굉장히 네.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실 때는 좀 불편한데 하시면 오른발을 과감히 뒤로 빼셔도 됩니다. 이걸 뺀다고 해서 우리가 우측으로 치지 않거든요. 왼쪽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왼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러면 이렇게 치는 거 아니야? 라고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는 왼쪽으로 이미 쏠려 있기 때문에 오른발이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오른발을 뒤로 빼시고 여기서 그냥 아까랑 똑같아요. 왼발에 힘을 줬겠죠. 그러면 체중 이동하지 마세요. 팔로만 치세요. 팔로만 치세요. 또 들어간다. 어머. 아깝다. 이렇게 치실 수 있어요. 정말 팔로만 치셔야 됩니다. 트러블 라이가 가고 내리막이 내가 느껴질 때는요. 무조건 하체 고정 팔로만 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섰을 때는 뭔가 좀 이것도 이상한데 하시고 더 높은 트러블 라이가 있죠. 네. 이럴 때는 아까 김영주 프로가 얘기했잖아요. 연습 스윙 하라고. 트러블 라이에서 연습 스윙은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왜냐면 이런 라이에서 그대로 쳤는데 오른발도 뒤로 빼고 쳤는데 자꾸 헤드가 뒤에 맞아요. 오른쪽이 더 높은 급경사인 거죠. 이럴 때는 자꾸 여기 맞네. 그럼 어떡하지 하고 들어치지 마시고요. 이만큼 내려오세요. 보세요. 연습 스윙 했을 때 여기서 했는데 여길 맞았죠. 네. 그러면 그냥 공이 발 밑으로 내려오세요. 내 스탠스가. 굉장히 좀 어색하죠. 네, 어색하죠. 근데 이렇게 치시면요. 여기서 그대로 치시면 그대로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과감하게 내려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슬라이스 라이 아니야 싶어서 왼쪽으로 보고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위험해요. 이게 슬라이스 라인인데 왼쪽 보고 치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슬라이스로 쳤지만 보고 치면 이쪽으로 가서 벙커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러블 라이 어프로치 할 때 30야드 안쪽은 내리막에 느껴져도 여기 핀을 보시고요. 바로 서서 좀 불편하면 더 내려와서 팔로만 컨택만 정확하게 해준다면 공이 멀리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하시겠죠? 네. 근데 저는 되게 좋은 게요. 보통 이제 당연히 이제 내리막 경사면은 많은 분들이 오른쪽으로 갈 거라고 또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에임도 만약에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전지선 프로가 얘기했듯이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얘기도 해줬고 네. 그리고 상황별로 어드레스 효과가 되게 크다는 거. 그렇죠. 맞아요. 상황에 따라 어드레스가 달라져야지만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컨택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사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도 컨택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드레스를 할 때도 뭔가 어떤 공식에 맞게 어드레스를 해야 하나, 뭐 경사랑 똑같이 어깨를 서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드는데 뭐 영 안 나온다 싶으면 오른발을 뒤로 빼도 된다 이런 말씀을 그럼요. 해주시니까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이 트러블 상황이고 항상 연습했던 대로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트러블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몸도 병영이 돼도 된다. 병영된 나이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는 이제 오르막 가볼 건데요. 이 오르막은 다들 쉽게 하십니다. 비교적 쉽죠? 네. 왜냐면요. 내리막 라인은 공이 뜨지 않아요. 공이 뜨지 않아서 내리막 라인은 공이 뜨지 않는다는 거를 인식하고 인정해 주시면 좋은데 공을 띄우려니까 어렵게 되는 거고 오르막 라인은 공이 쉽게 뜹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르막 라인 섰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박아치더라도 여기서 나가지 않더라도 공은 일단 뽕 떠요. 왜 몸이 이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르막으로 올려칠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뜨는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경사면이네? 경사면에 어깨를 맞춰야지? 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 많죠.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르막 라인은 이미 오른쪽이 내려가 있어서 바로 쓰려고 쓰더라도 체중이 우측으로 많이 가 있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경사면에 맞춘다는 생각으로 자로 재는 것도 아닌데 더 맞추시려고 이렇게 서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샷이 나옵니다.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러면 서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렇게 서지 마시고 그냥 오르막 라인은 기본적으로 스탠스를 서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샷이면요. 보세요. 궤도가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아웃인으로 치려고 해도 인아웃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훅이나 드로우 라이가 되지만 20m, 30m까지는요. 이렇게 선 라이도 왼쪽으로 많이 가지 않는다. 왜? 우리는 체중 이동을 많이 하지 않을 거니까. 네. 작아지는 거니까 여기도 에이밍은 목표 방향을 봐주시는 게 좋고 평소에 내가 25m를 한 샌드웨지가 편해서 샌드웨지로 한 이만큼 치면 그대로 잡고 치면 어떻게 가요? 30m 받지만 15m 갑니다. 왜냐하면 맞을 때 경사에 따라 클럽 헤드면이 2도에서 3도는 더 열리게 되어 있어요. 심하게는 4도까지 열리는데 쉽게 더 뜨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치더라도 나는 평소에 샌드위치를 쳤으면 그냥 궤배지를 갖고 자연스럽게 쳐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리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무조건 내 어프로치는 다 샌드웨지야. 나는 이게 자신 있어 하고 치시는 분들은 쳤는데 왜 거리가 안 가지? 하면서 좀 울상인 분들 많죠. 맞아요. 왼쪽 오르막일 때는 무조건 한 클럽 큰 거 잡으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쳐주시는 게 좋아요. 나이스. 정확하네요. 네. 근데 진짜 잘 붙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리고 오르막은 많이 쉬워하시고 여기서 그리고 치실 때 가다가 툭 걸리는 분들 많아요. 네. 걸려도 됩니다. 왜? 오르막은 그냥 뜨니까. 공이 뜨면 어렵지 않잖아요. 안 뜨는 게 어려운 거고 걸려도 되지만 좀 심한 러프거나 경사가 심하다 싶으시면요. 칠 때 맞고 나서 클럽 헤드가 살짝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보시면 치시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좀 더 뽕 떠서 푹 쓰게 되겠죠. 오늘 어프로치 좀 되는데요. 어제는 그렇게 안 되더니 오늘 너무 잘 됩니다. 연습 스윙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맞아요. 네. 연습 스윙 정말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연습 스윙 해야지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렇게 되니까 무조건 편안하게 서시는 게 좋고요. 또 여기 서 계실 때 생각할 게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연습해보죠. 자, 연습해본 다음에 그대로 에이밍 보고 우측 보지 마세요. 발 그대로 놓고 그냥 쿵 쳐주시기만 하면 떠서 가기 때문에 와. 진짜 너무 정확하니까 무조건 전지선 프로의 말을 믿어야겠다는 생각뿐인데 사실 이렇게 오르막 경사를 만났을 때 저도 아까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그 어깨를 똑같이 경사면에 맞춰야 된다. 그 평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 많이 어깨를 기울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정말 자로 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식적으로 그걸 기울이면 너무 과하게 기울어져서 아까 보여주셨던 그 샷 하면서 무너지는 그 샷을 저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치면 정말 라베 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4가지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4가지 상황이 다 되는 이 최첨단 이 아카데미. 저 오늘 여기서 연습 다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제 발끝 오르막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제가 이 상황을 많이 겪어봤을 때는 정말 짧게 톡 쳐서 안 돼서 내려온 벙커턱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휴, 차라리 벙커가 낫지.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벙커에서는 치는 방법을 알지만 지금은 이 정도 궤도지만 조금 더 올라가는 궤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끝 오르막에서는 아까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30m는 슬라이스, 훅라인 보지 말고 바로 보셔라라고 했지만 이 발끝 오르막만은 우측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상체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만큼. 그죠? 네. 공이 이만큼 올라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짧은 거를 치려고 해도 옆으로 돌 수밖에 없는 라이예요. 그죠?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경사고 여기서 이 경사를 제대로 치려면 맞고 제대로 가더라도 이렇게 내주지 않는 이상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끝 오르막만큼은 우측을 좀 봐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발끝 오르막 저 우측 좀 봤죠? 우측 보고 그냥 치기만 하면 이것도 왼쪽으로 이렇게 가죠. 네.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트러블 라인은 가운데래라고 하고 치면 저도 그냥 툭 건들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지금은 제가 좀 오늘 감이 좋아서 이렇게 가지만 감이 안 좋은 날은 정말 이렇게 가는 날도 있어요. 창피한 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끝 오르막일 때는 우측을 에이밍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보시면 자, 어드레스가 이렇게 내려가 있죠? 네. 그죠? 그런데 지금 맞춰볼게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손목만 이렇게 세우시면 손목을 쓰게 돼서 뒷땅을 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몸이 같이 올라와야 돼요. 이만큼. 네, 보시면 어드레스 했어요. 상체를 여기서 이만큼 아까 올라왔죠?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세우고 해야 체가 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상체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아까 어드레스 한 것처럼 굽혀서 치게 되면요. 이렇게 그죠? 뒷땅을 치게 되고 이상하다. 오르막 라인은 좀 비교적 쉬운데 왜 뒷땅이 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여기서 러프가 또 긴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감겨서 이것도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라이가 되기 때문에 발끝이 오르막일 때는 상체를 조금 오르막인 것처럼 세워주세요. 세워주고 우측을 좀 보고 마찬가지 팔로만 그냥 스윙을 해주시면 이렇게 핀으로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트러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깔끔하게 전지선 프로가 정리를 해줬는데요. 지금 생방송 함께 시청해주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행운을 빌어줘 님의 질문인데요. 가끔 모래나 잔디가 없는 곳에서 어프로치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모래나 잔디가 있을 때 이것도 정말
머리 아프죠. 없을 때. 네, 잔디가 없고 모래, 맨바닥일 때 우리 레슨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들은 레슨은 뭐죠? 항상 왼쪽 발에 체중을 모두 두고 네. 오른쪽 발은 거의 뒤로 빼던가 포인을 해서 쳐줘라. 이런 레슨 많이 들으셔서 알고는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뒷땅이 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는요 정말 쉬워요. 그대로 그냥 어드레스 하셔서요 손목만 세워주세요. 손목만 세우게 되면 뒷땅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퍼터 하듯이 가게 되면 그냥 이대로 살짝 토우 쪽에 맞으면서 그대로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잔디가 없거나 모래바닥일 때는 그대로 어드레스 해주신 다음에 손목만 이렇게 퍼터 하듯이 세워주시는 거죠. 세워서 그냥 스트로크 해주시듯이 하면 이렇게 쭈루루룩 굴러가는 샷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지선 프로가 알려준 포인트들 잘 기억하셔서 필드에서 트러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정확한 샷을 구사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